이 다이어트 체중계의 피드백을 주는 지표 몇 가지만 다양하게 가져도 이런 효과가 일어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은 그 다이어트 체중계보다도 못한 피드백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닐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단순히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이런 게임 말고 이런 게임적인 요소가 우리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종류의 문제를 만난다. 첫 번째는 well-defined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ll-defined 프로그램이죠. well-defined는 요소가 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들어오는, 그리고 ill-defined는 그런 요소들이 엉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그래서 약간 더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정도라기보단 혼란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점까지 왔으며 그리고 얼마나 남았는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뭘 하면 그만입니까? 내가 시간과 노력을 막 투자하고 열심히 하면 되죠. 그죠? 열심히 하면 되는 문제예요. 시험 문제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푸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다 well defined예요. 학교에서 이런 문제 잘 안 나오죠. 시험 문제로. 아니, 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북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 잘 안 나오죠. 왜? 이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만큼 했는지, 얼만큼 남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제가 만약에 대학생인데 캠퍼스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여학생, 어떻게 하면 저 여학생의 마음을 얻을까? 이것도 ill-defined죠. 이것도 규정이 안 된 문제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얼만큼 해야 되는지, 얼만큼 남았는지를 알 수 없는 모든 문제들 다 ill-defined,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문제들이죠. 고등학교 때에서 대학교를 들어갈 때,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이 모든 성적과 학점은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문제 해결자냐,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했냐를 보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연애를 잘한다, 아니면 진짜 지구 평화를 지킨다, 이런 ill-defined가 갑자기 well-defined로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런 앱을 한번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제가 오늘부로 공부의 신이라는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연애의 신, 통일의 신, 이런 앱을 만들었습니다. 너 100점까지 24.3% 진도 나갔다. 뭐? 24.3%? 오, 대박인데?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를 공부를 해봤어요. 한 페이지를 공부를 해봤더니 갑자기 24.3%에서 다시 1.6% 포인트 상승. 저 100점 못 맞을 수 없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게임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저는 well-defined로 ill-defined를 바꾼 거죠. 게임적 요소를 이해하거나 게임적 요소가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기 어려웠거나 막막한 일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게임까지 가기 위해서 인간이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첫 행위가 바로 장난입니다. 그래서 장난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기 싫으냐? 이 장난이 끝나면 이제 놀이를 시작해요. 근데 놀이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 즐겁게 논다예요. 즉 여러 사람이라는 요인이 들어가요. 이 다른 친구들과 놀이를 시작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바로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이는 게 시작되면 오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몸의 피로를 풀고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하거나 보며 즐기는 일. 자, 그런데 이렇게 장난, 놀이, 오락에서 멈추면 그게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게임 중독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요, 규칙이 존재합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겨루거나 유희를 목적으로 하는 놀이인데, 여기서 뒤에 유희에다 초점을 맞추면 여전히 이 전까지의 오락에서 끝나지만
하지만 규칙성에 만약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그런 게임적 요소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은요, 오락과 구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얘기하는 노름과 구분이 돼야 됩니다. 노름은 뭡니까? 사행성 오락이죠. 그런데 게임은 뭡니까? 규칙을 정해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패턴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규칙대로 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일과 공부예요. 공부에서 2 곱하기 2는 4죠. 그런데 4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정답이고 그래서 내가 점수를 받죠. 그건 게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규칙대로 하는 것에서 피드백이 없으면 그게 공부와 일이에요. 참으로 재밌게도요. 보통 한 학기에 우리가 2번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고 부르죠. 시험 보실 때 즐거우셨어요? 즐겁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많은 연구에서 한 학기가 4개월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면 그러면 나는 이 2달 동안 시험 본 걸 마지막에 피드백을 받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요. 일주일에 한 번 시험을 보면 어떨까요? 끔찍할 것 같으시죠? 매일 보면 어떨까요? 정말 지옥 같으실 것 같으시죠? 재밌는 건 그 학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는 시험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과 오히려 비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피드백을 자주 받거든요. 저 한메타자 교실과 그 다음에 저 카드놀이에서 저에게 너 자판 1분에 100타 이상 치면 너 이 카드놀이 어느 정도 이상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상금 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나에게 피드백을 준 것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그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피드백이 없는 게 얼마나 답답한 순간이 되는가를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게 바로 인베이더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이 인베이더라고 하는 게임을 할 때 제가 오락실에 갔어요. 10원짜리 동전을 넣고 이제 막 하는데 스코어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스코어가 안 올라가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만큼 우주선이 터지는 만큼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즉 제가 하는 만큼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락실 주인 아저씨께 10원 돌려달라 그랬어요. 왜? 이건 더 이상 게임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락실 주인 아저씨는 말도 안 된다 그러셨어요. 스코어 안 나온다고 네가 지금 더 어떤 동전을 돌려달라는 게 말이 되니? 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자, 저는 지금 이게 게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사장님은 게임과 오락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행위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위를 통해 받는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데서 내 마음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죠. 애니팡이든 인베이더든 모든 게임이 피드백을 지우면 그냥 노동이에요. 그냥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할 의미를 못 찾았던 겁니다. 이후에 90년대든 2000년대든 제가 했던 수많은 게임들 역시 제가 어느 지점에 와 있고 얼만큼 했으며 앞으로 얼만큼 나왔는가를 계속해서 실시간 피드백으로 보여줬죠. 이 실시간 피드백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게임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없으면 저건 그냥 무의미한 행동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의 종류가 많아지는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입니다. 우버도 마찬가지죠. 우버가 왜 성공했을까요? 게임이라서 성공한 거예요. 우버는요, 들어가는 도시마다 그 나라의 택시 산업을 평정하죠. 예매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정류장에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버는 사람들이 한 번만 써본 사람이 없고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만 있다고 얘기할까요? 우버가 게임이라서 그래요. 끊임없이 나한테 오죠. 끊임없이 나에게 얼만큼 왔고 얼만큼 남았고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게임이고 실시간 피드백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미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사실은 심리학자들한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한테 오는 실시간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우버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쓰는 모빌리티 서비스도 대부분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죠. 이 도토리를 사면서까지도 왜 싸이월드에 열광했을까요? 바로 이 싸이월드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지금 너의 일기장에, 너의 기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시간 피드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래 사회는 피드백을 주는 사회냐 아니냐로 결정이 날 겁니다. 중국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인구, 20분의 1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다 승리자로 만들고, 그리고 다 자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수능이라고 하는 하나의 피드백 없는 이 줄 세우기를 통해서 극소수의 아이들만 피라미드 상에서 위너를 만들고 모두 루저가 되는 이 시스템은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피드백을 가지고 받을까요? 정말 다이어트 체중계에서 그 여러 가지 걷기, 체질량,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서 있는 시간, 이런 다양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는 훨씬 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었는데, 이 다이어트 체중계의 피드백을 주는 지표 몇 가지만 다양하게 가져도 이런 효과가 일어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은 그 다이어트 체중계보다도 못한 피드백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닐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테크니온 이스라엘 공과대학의 나이라 뮤지처 교수와 그 다음에 아나트 라파엘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자기 연구실에 전화를 걸어서 연구 업무에 관련된 통화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아주 재치 있게 그리고 짓궂게 기다리게 합니다.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그냥 기다리라고 죄송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게는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는 6사람 남았다고 알려줬어요. 피드백을 줬습니다. 어느 그룹이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줬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세 번째 그룹이죠. 더 재밌는 건 두 번째 그룹보다 첫 번째 그룹이 먼저 끊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룹은 미안하다, 기다려라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말도 안 하고 그냥 음악만 들려줬어요. 그런데 오히려 첫 번째 조건에서 사람들이 더 빨리 끊었다는 거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참을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피드백을 못 받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 것보다도 못한 말을 지금 우리 기성세대로부터 듣고 있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의 후배 세대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피드백을 줘야 이들로 하여금 좀 더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은행에서 줄 서시면 몇 명 남았다 대기표에 번호가 있죠.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훨씬 더 편안하게 은행에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은행의 대기 시스템보다도 못한 피드백 시스템을 우리가 우리의 후배 세대들에게 주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고 있지 않은지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임과 일의 차이는 피드백이 결정한다. 피드백이 아예 없으면 그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중노동입니다. 그런데 피드백이 존재하면 이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이 아주 정교하고 재치 있게 제시된다면 게임처럼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모든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자기의 적성에 맞는 게임적인 일들을 자기 인생에서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5천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도 루저가 되지 않고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의 1교시 김경일이었습니다.